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년에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양반도 만났고 평민도 만났고 천민도 만났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들은 바로 노년에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재산도 있었고 논밭도 있었고 집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노년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 이유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20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록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거든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목격한 노인 파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자식 사업 자금을 대주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성은 김 씨였고 원래 논밭이 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인삼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김 노인은 아들이 불쌍했고 아들이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살기는 힘들 것 같아서 논 2마지기를 팔아서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줬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아들이 인삼을 사서 도시에 내다 팔면서 돈을 벌었고 김 노인은 마음이 놓였는데 1년쯤 지나자 아들이 또 왔습니다. 사업을 더 크게 벌이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밭 1마지기를 팔아서 또 대줬어요.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면서 김 노인의 논밭은 하나씩 사라졌고 그러던 어느 해 흉년이 들면서 인삼 값이 폭락했고 아들의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김 노인에게 남은 건 작은 텃밭 하나뿐이었고 아들은 빚만 잔뜩 지고 도망가듯 다른 고을로 떠났는데요. 정약용 선생이 그 노인을 만났을 때 노인은 70이 넘은 나이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과 자식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재산은 주어도 되지만 사업 자금은 절대로 대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의 일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의 일이고 그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빼앗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재산을 물려주면 그걸로 끝이지만 사업 자금을 대주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큰 사업을 하겠다고 또 돈을 달라고 하고 사업이 안 되면 손실을 메우려고 또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1번, 2번, 3번 계속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이거예요. 사업이 망하면 자식은 떠납니다. 빚을 피해서 수치심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데 그럼 누가 남습니까? 여러분만 남는 거예요. 돈도 없이 의지할 곳도 없이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들이 카페를 하겠다고 하고 딸이 쇼핑몰을 하겠다고 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고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내주고 평생 모은 예금을 내주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1년, 2년 지나면 적자가 나고 자식은 더 큰 돈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은 또 내주게 되고 결국 사업은 망하고 자식은 빚만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여러분께 남은 건 뭡니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네가 번 돈으로 하든지 해라. 내 노후 자금은 절대 줄 수 없다. 라고 말이죠. 냉정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업 자금을 대주면 자식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쉽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돈으로 하면 자식은 긴장하고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노후에 가난하게 살면 자식도 고통스럽고 자식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지만 여러분이 노후 자금을 지키면 자식도 편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안정적으로 살고 계시니까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입니다. 노인의 재산은 노인의 생명이다. 그것을 자식에게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어요. 명심하세요. 자식 사업 자금은 절대로 대주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고수익 투자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 시대에도 사기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선생이 기록한 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양반이 유배지에 찾아왔는데 그 양반은 원래 한양에 큰 집도 있고 노비도 있고 재산이 꽤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청나라와 무역을 한다고 하면서 비단과 자기를 청나라에 팔면 10배의 이익이 난다고 했어요. 양반은 욕심이 났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투자했고 노비를 팔아서 또 투자했으던데 그 사람은 증서를 써주면서 1년 후에 10배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식도 끊겼습니다. 양반은 그제야 알았죠. 사기를 당한 것을요. 재산을 모두 잃고 노년의 거지가 되어서 유배지까지 찾아와 정약용 선생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선생은 그 양반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10배의 이익을 준다는 말은 10배의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더 교묘해졌어요. 전화가 와서 어르신, 저희는 투자 자문사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월 10% 수익을 보장합니다. 라고 하고 문자가 와서 태양광 투자, 연 2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안전합니다. 라고 하고 이웃이 권하면서 나도 하고 있어요. 벌써 3개월째 이자 받고 있어요. 같이 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요. 바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아세요? 10년 전에 샀으면 억만장자 됐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코인 나왔는데 100배 오를 거예요. 라고 하거나 우리 아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어요. 어머니도 하세요. 라고 하면서 권하는 거죠. 여러분은 솔깃합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투자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예금을, 집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코인 거래소에 가입하고 누가 알려준 코인을 사는데 처음에는 오릅니다. 10% 올랐습니다. 20% 올랐습니다. 하면서요. 여러분은 신이 나서 더 큰 돈을 넣고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폭락합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 날은 더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팔지 못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하지만 안 오릅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되고 거래소는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께 남은 건 빚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노인들은 불안하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낮고 연금은 적고 돈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겁니다. 코인은 특히 더 위험한데요. 주식은 그래도 회사가 있고 사업이 있고 실체가 있지만 코인은 뭡니까? 컴퓨터 속 숫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거기에 넣으시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노인의 돈은 불려야 할 돈이 아니다. 지켜야 할 돈이다. 라고 하셨어요. 명심하세요. 월 5%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건 모두 사기고, 월 10%는 말할 것도 없으며,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준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거든요.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복권 당첨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은행에 두세요. 예금에 적금에 두는 거예요. 이자가 적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해요. 잃을 일이 없거든요.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70살입니다. 80살입니다. 이제 모험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투자를 해도 됩니다. 망해도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죠. 망하면 끝입니다. 다시 벌 수 없어요. 그러니 욕심 버리시고 안전하게 지키세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가난한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 그러니 노년의 돈은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만난 또 다른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 노인은 조카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조카가 장사를 하는데 관청에 신고할 때 자기 명의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숙부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노인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카의 장사가 망하면서 빚이 생겼어요. 채권자들이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조카가 아니라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명의가 노인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항변했어요. 나는 장사한 적 없다. 조카가 한 거다. 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인의 책임이었거든요. 노인은 빚을 갚기 위해 논밭을 팔아야 했고 집까지 팔아야 했는데 조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목숨을 내주는 것과 같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이 집을 사려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서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고,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명의로는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고, 형제가 자동차를 사는데 본인 신용이 안 좋다고 하면서 명의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형제니까 빌려주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을 안 갚고 사업이 망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청구서가 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명의가 여러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재산이 압류되고 연금이 압류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다. 내가 갚을게. 하지만 안 갚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노인은 자기 이름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재산이다 라고 하셨어요. 명심하세요. 명의는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자식이든 형제든 친구든 안 됩니다. 내 명의로 안 되면 너는 그걸 할 자격이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냉정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절대로 보증을 서주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이 가장 안타까워한 사례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논밭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자식들도 잘 커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였고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친구였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내 혼자 이름으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 네가 보증만 서달라. 그냥 이름만 올리면 된다. 절대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노인은 고민했지만 평생 친구인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보증을 섰는데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친구가 잘 갚았거든요.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친구의 장사가 망했고 빚을 갚지 못했는데 채권자들이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보증인인 노인을 찾아와서 당신이 보증을 섰으니 당신이 갚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논밭을 팔았고 집까지 팔았지만 그래도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빚을 피해 다른 고을로 도망갔고 노인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증은 칼이다. 남을 찌르려다 자기를 찌르는 칼이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억하십니까? 자식 사업자금 대주지 마세요. 고수익 투자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보증을 서주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에 목격한 일들인데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노인의 재산은 노인의 생명이다. 그것을 지켜야 노년을 지킬 수 있다. 자식도 친구도 돈도 그 무엇도 노인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면 자식도 고통스럽고 친구도 미안해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냉정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시고 투자 권유를 받으면 관심 없다고 말하시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시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거고요.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슬픈 것은 노년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노년에 자신의 재산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요.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